오늘 구할 리뷰는 1451회 여왕벌과 기생충이라고 합니다. 대구 감금 성매매 사건의 진실이라고 하네요. 그래, 이게 뭘까요? 이게 상당히 열받는 사건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주로 못 참는 것들이 있잖아요. 병신 같은 핑계를 댄다거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자기는 죄 없다고 막, 누가 봐도 뻔한 거를 굳이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억지로 쥐어 짜내는 변명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제가 잘 못 참는데, 음, 모르는 사건이긴 하지만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아, 진짜 많이 열받아, 이거? 아, 욕 좀 하면서 할게요, 그러면은. 일단 봅시다. 여왕벌과 기생충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자가 여자를 좀 이렇게 어떻게 하는 그런 건가? 일단, 제보자인가? 여자애들이 보통 한 3, 4명 있었고요. 벌집에서나 존재할 법한 무리 생활이 목격됐다, 대구에서. 남자는 2명인가? 수시로 좀 바뀌는 것 같던데. 가출팸이야, 뭐야. 하여튼, 혼자 안 다니고요. 몰려 다녀요. 평범한 가정집으로는 안 보인다. 지난 2023년에 갑자기 아파트에 나타났다는 젊은 남녀 여러 명. 한 집에 거주하며 무리 생활을 하던 모습은 어딘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수상한 남녀를 목격한 주민 중에는 우연히 경찰도 있었어요. 송오경 경감. 제가 2년 전에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면서 함께 다니는 거 몇 번 봤습니다. 제 가족이나 동네 주민들도 얘기를 하는 게 몸에 문신 있고 항상 욕을 섞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석연치 않다고 느껴서 관찰을 좀 했어요. 아무래도 이거 얘들이 뭔가 이상하다. 성인 영화 찍는 애들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부자연스럽고 좀 불안해하는 모습이에요. 부자연스럽고 불안해하는 모습인데 왜 성인 영화를 찍어? 일거수일투족을 막 24시간 감시를 해요. 뭔가 이 새끼들이 범죄를 하기 위해 이렇게 모여있는 것이 아닌가 좀 의심을 해갖고 제가 계속 주시했습니다. 그래서 수사팀을 꾸려서 한번 파보자 생각을 했는데 이 새끼들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다른 데로 이사 간 것 같더라고요. 인적 사항을 제가 파악하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봤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5월 2일에 얘들의 소식이 다시 들려왔어. 한 지구대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게 계기였대요. 그때 출동한 경찰인데 보통요 가출 신고하면 이제 신고자 집을 가는데 밖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관계가 어떻게 되시냐 그랬더니 자기는 언냐래요. 그래서 친언냐냐 물어보니까 친언냐는 아니래요. 이거 가족 계셔야 된다. 가출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뒤에 남편이 있대요. 가출인이 1층에 휴대전화를 버리고 갔다는 겁니다. 우체통에다가. 늦은 밤에 휴대전화도 버리고 사라진 여성은 무작정 택시에 올라탔어요. 자, 갑자기 어떤 여자의 어머님이 나왔어. 밤 11시 좀 넘어서 모르는 전화가 제 휴대전화로 자꾸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였어요. 택시비 좀 갖고 내려오면 안 되겠냐. 알겠다고 바로 내려가서 애를 데리고 올라왔는데요. 4년 전에 딸이 독립하고 친구랑 같이 살고 있는 줄 알았나 봐. 28살이었는데. 근데 갑자기 나타나서 휴대전화도 택시비도 없대. 돈 좀 달래. 뭔 일이야? 왜 왔는지 말은 안 하고 불안해해요. 집에 들어와도 우리는 그 사정을 모르니까 말해주기를 기다렸거든요. 엄마, 나 좀 기다려줘. 기다려줘. 이러면서 입이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왜 이러나 생각을 하는데 불현듯 2달 전에 걸려온 딸의 전화가 생각이 난 겁니다. 2024년 3월 초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딸이 엄마, 나 혼인신고했어. 그래서 놀랐죠. 이게 미쳤나? 이러면서 제가 고함을 질렀어요. 그리고 또 연락이 끊겼다가 찾아온 거구나, 택시 타고. 부모님은 집으로 돌아온 은하 씨에게 혼인신고에 대해 좀 물어봤습니다. 이 신재민이라는 새끼랑 결혼을 했네? 뭐야, 이 재민이 이 새끼. 아, 이거는 엄마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너 혼인신고 네가 원해서 한 거 아니지? 이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해요. 그러면 태유진이가 강요했나? 그게 맞대요. 친구의 강요로 혼인신고를 했어. 그래서
혼인 무효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아, 여기서 갑자기 또 하고 싶은 말은 나이 28 먹고 친구가 아무리 강요를 한다 그래도 그게 되나? 뭐 어떤 환경에 있었던 거야? 작은 애가 저한테 혼인 무효 소송이 문제가 아니고 언니가 도저히 얘기를 못하게 돼서 대신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성매매 강요 사건이었어요. 그날 완전히 하늘이 무너졌죠. 이제 좀 진실을 알게 된 거지, 엄마가. 집에 온 지 2달 만에 동생에게 털어놨고, 동생이 엄마한테 말하고, 친구의 강요로 성매매를 했어요. 근데 한 집에 살던 그 친구야. 집 나가서 친구랑 동거한다. 걔야, 걔. 주시하고 있던 무리에게서 성매매 강요가 있었다는 송경감은 곧바로 팀을 꾸려 은하 씨의 진술부터 확보를 합니다. 배억수 경위. 성매매 거기다가 2차 피해가 있는 상황에서의 그 관계. 그리고 또 특히 남자애들 3명이 있는데 그 안에서 6명이 거의 같이 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당황스러웠죠. 은하 씨 진술에 따르면 세 쌍의 부부가 같이 살던 집에는 성매매를 강요당한 또 다른 피해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 무리에 남아있는 여성을 구출하기 위한 검거 작전이 세워지는 거죠. 지금 이것만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네요. 어떤 그 대가리가 하나 있는 거야, 그 여자애가. 친구들인데 한 명씩 짝을 지어줘서 강제로 결혼을 시켜. 그렇게 묶어두고 얘네를 어떤 뭐랄까 프리랜서 포주 마냥 개인 어떤 운전기사처럼 시켜서 어디 모텔 보내고 뭐 그런 쪽으로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느낌이 좀 그러네요. 여성 청소년 강력계 경사. 다른 피해자랑 아기가 잡혀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됐었고요. 검거 당일에도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검거를 해야 되는 게 조금 어려웠습니다. 미용실 다녀오셨나? 경찰이 일하는데 이렇게 머리 풀고 하진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인터뷰 있다고 해서 좀 꾸미신 것 같고. 지난해 8월 14일 주범과 또 다른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오고 잠시 뒤에 엘리베이터 문 열리자 기다리고 있던 경찰들이 순식간에 주범을 포위합니다. 26이야 이 태씨 이 기집애. 그녀의 남편인 유씨를 비롯해 남성 가해자 3사람도 이날 체포됐다고 합니다. 야 얘야? 얘야 얘? 야, 이 새끼 뭐야? 이게 뭐야? 잠깐만. 어? 경찰이 한 3, 40명이 우르르 와서 체포를 하면 죄책감을 떠나서요. 본인이 이제 형사처벌 받을 위험에 처하니까 거기에 대해 겁을 먹고 놀랄만도 한데 담담해 보였어요, 전부 다. 20대 여성들에게 수년간 1000회 이상의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검거된 가해자가 모두 4명. 그래, 그 여자의 3명이 피해자고 돼지 여자의 하나랑 남자의 넷이서 짠 거야. 얘 한 팀이야, 한 팀. 이 성매매 크루야. 모두 20대로 주범 태씨와 남편 유씨, 그리고 또 다른 남성 신씨와 조씨. 가해자들을 조사하던 경찰은 그들의 관계를 듣고 자신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에이, 8년이, 아이, 개 같은 년. 얘 뭐 부천 BJ들이냐? 행색이 딱 그렇거든요. 야, 애새끼들 나이도 어리네. 27, 28, 27, 25야. 아씨. 저도 경찰 생활한 지 36년째인데 평생 형사하면서 제가 이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퇴 씨가 여왕벌 같았대요. 야, 일본에도 이런 돼지가 저지른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개돼지야 진짜. 이만해. 이만해 진짜. 한 집에 같이 살면서 잠자리도 돌아가면서 하는 폴리아모리 나셨네.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 상황입니다. 마치 여왕벌처럼 한 집에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남편과 내연남 2명을 두고 생활하고 있었다는 주범 태씨. 대체 그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던 걸까? 진짜 왜 열받는다는지 인지 알겠다. 나 이 8년으로 이거 어떡하지? 나 이 개 같은 년 이거. 그 알도 문제인 게
이 부분에서만큼은 모자이크 뺐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이 새끼가 만약에 그 알 고소했어, 명예훼손으로. 그러면은 시청자들이 그 고소 방어금 변호사 선임하라고 후원 존나 보내준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시청자와 이 프로그램 사이에 유대감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예? 진지하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진지하게는. 예. 내가 유튜버라 그런가? 나 같으면 그럴 것 같거든. 이거는 팔 솔직히 깔만한 거 아니야? 이 새끼 뭐야 이거 발로 이지랄하고 있고 뭐 후원 받은 거야 이거 지금? 아 나 진짜 개열받네. 아 발톱에 또 노란 칠한 것 봐. 이 새끼 문신하고. 아 나 죽이고 싶다 진짜. 싸대기 개마렵네. 이게 뭐야? 27 처먹고 기집애 가. 어? 이 지다리야? 지다리 맞지? 아니, 아닌 것 같기도 해. 다른 여자의 다리 아니야? 왜냐면 얘가 이게 피지컬로 이게 다리가 얼굴까지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뱃살의 저항력이 이게 상당한데, 지금 미쉐린 타이어인데, 지금. 이게 불가능한데, 되나? 이 새끼, X발 뭐 프릭쇼를 하고 자빠졌네. 친구들 앞에서. 와, 이거 뭐지? 피해자 봅시다, 일단. 카메라 앞에 서는 것도 무서웠고요. 근데 나는 그 태유진 그 개 씹대진년을 가만두지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용기를 좀 내는데요. 이런 얘기할 때마다 제가 두통이 심하거든요. 지옥이었어요. 자유도 없고요. 솔직히 그 횟수는 잘 모르겠네요. 기사에 났던 건 한 1000번이라는데 하루에 3번 했다고 했을 때 1000회거든요. 아, 3년 정도 갇혀 있었나 그러면? 근데 저는 3번만 한 게 아니고요. 더 많이 한 적도 많으니까 훨씬 넘겠죠. 저는 2022년 9월부터요. 3년 정도 도망치기 전까지 했습니다. 탈출 전까지 가해자 4명이랑 또 다른 피해자 1명 및 그녀의 아이까지 모두 7명과 애도 낳았구나. 누구예요? 한 집에서 생활했다. 그 집에는 눈에 보이는 계급이 존재했다. 저희는 축에도 못 끼죠. 집에서는 그냥 제가 하인이에요. 감정 표현도 못하고. 태유진이가 독보적인 1등이에요. 몸무게도 그렇고 그 생긴 것도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유진상이라고 그 새끼 개진상이에요. 그 다음에 신재민 이 새끼도 병신 같고요. 조동희 이 새끼도 X같은 새끼예요. 걔네 보면서요. 참 제일 많이 들었던 생각이 뭐냐. 여자 치마 폭에 휘둘려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진짜 한심해 보였거든요. 여왕벌과 일벌을 연상시키는 태시무리의 기묘한 공동생활과 은밀한 비밀. 은밀한 비밀은 또 뭐지? 20대 남녀가 또래 여성들에게 수년간 1000회 이상의 성매매를 강요했다고 알려진 대구 감금 성매매 사건. 피해자가 3명이니까 3000번, 4000번 정도인 거야? 이 새끼들 돈 꽤 챙겼겠다. 우연히 같은 아파트에 거주했던 베테랑 형사의 눈썰미가 아니었으면은 한밤중에 도망친 피해자 은하 씨가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이 사건은 지금껏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 여성은 2명, 그중 1명은 어린아이까지 있는 상황인데 가해자는 총 4명으로 피해자들을 감금 폭행하고 악랄한 성매매를 강요했어요. 왜 도망을 못 갔을까요? 이런 거 볼 때마다 제일 궁금한 점이 그거야. 그 궁금함을 과하게 알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뭐 2차 가해라는 말까지 나오기도 하는데 솔직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걸 그냥 온전히 피해자들의 그냥 불쌍한 일을 겪은 그런 걸로만 봐야 되나요? 왜 도망을 안 갔을까요? 뭐 약점이 잡혔나? 이따가 나올래나? 여러분 같으면은 만약에 감금돼 갖고 성매매 강요를 받았어. 뭐 어떻게 강제로 몇 번 했다 치자. 벗어나고 싶잖아. 3년이면 도망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을 거고 경찰서 가면 끝나는 문제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이유가 나오려나? 그리고 나이들이 뭐 어리다고는 하지만 25, 6이면 대학교도 졸업했고 회사 취직할 나이야. 남자애들 군대도 갔다 왔고 여자애들도 뭐 27쯤이잖아. 어린 나이가 아니야. 내가 40살이니까 어리게 보일 뿐인 거지. 근데 또 그런 문제도 있어요. 27살에 이런 일을 당하기에는 너무 무슨 마치 중고등학생들 가출팸 느낌이 나니까 얘네한테 너무 유치해지잖아 지금 얘네 수준이.
그래서 나는 이게 좀 사람들이 많이 사회화가 늦게 되고 있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중고등학생들에게 하던 짓인데 지금 피해자 연령대가 올라가 버린 거야. 중고등학생이면은 뭐 벗어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해요. 심리적으로 막 이렇게 가스라이팅이나 뭐 이렇게 세뇌가 되면은. 근데 피해자들 나이대가 20대 막 중후반을 넘어가 버리면 사실 좀 납득하기는 어렵잖아. 여전히 이런 걸 당하고 있는데 나이대가 올라갔다는 게. 뭐 한 10년, 20년 지나면 그때부터는 30대도 나올 거야, 이런 피해자가? 연령대가 올라가고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자각할 수 있고 벗어나기 위해 머리 굴리고 도움을 요청하던가 사회 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분명히 피해자들 나이가 올라가고 있는 게 좀 이상하다는 거야. 나는 이거 좀 약간 교육이나 어떤 이유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나곤 있지만 사회화는 좀 더딘 게 아니냐. 사회적인 지능 같은 건 좀 늦게 발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 더 충격적인 건 이런 범행을 주도한 인물이 바로 20대 여성 테스라는 겁니다. 발가락으로 씨발 담배 끼워서 리액션하고 있는 사진. 테스는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남편뿐 아니라 다른 두 남자를 내연남으로 두고 한 집에서 동거를 했어요. 이 남자 새끼들도 미친 게, 뭐 호빠남들이야? 아니, 걔를, 이 씨발 새끼들아! 야, 이 개새끼들아! 니들, 씨발, 사회적 자살이야! 이게 뭐야! 나 진짜 개 짜증나네. 아니,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냔 말이야. 어? 이 새끼를 다 얼굴 까야 돼, 이거. 와, 나 원래 그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범죄자라고 얼굴 막 함부로 까거나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왜냐면 좀 보복 심리가 발동하니까 국민들에게.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야. 그 보복 심리가 국민들에게 별로 좋은 정서에 영향이 되지 않으니까. 알겠는데, 근데 이 새끼들은 까야 된다고 봐야 난 솔직히 말해서. 이 새끼 까야 돼. 그 옆에 그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이 새끼들 다 까야 된다니까? 남자 새끼들? 나는 이 새끼보다도 그 옆에 있는 남자 새끼들이 더 문제라고 봐. 이 새끼들 뭐 부탄가스 마셨나? 왜 쟤랑 내연남을 왜 해? 뭐 한 달에 한 500 줘? 아니 존엄성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뭐야? 이거 봐. 이상하잖아. 신혼부부 전세 보증금 대출 이자가 싸다는 이유로 그래서 결혼을 강제로 시켰구나. 돼지 새끼가 또 지방만 낀 게 아니구나. 지능이 또 있어요, 나름. 자기 영희정이랑 피해자 은하 씨를 강제로 혼인신고하게 하고, 은하 씨가 집에서 탈출하자, 법적인 남편인 신 씨에게, 그래, 남편이 찾는다 해버리면 경찰이 만나게 해줄 가능성도 있으니까, 야, 이 새끼가 대가리에 지방이 낀 게 아니네. 지방은 몸에만 껴있네. 와, 똑똑하다. 그래. 아까 결혼시킨 게 좀 맨투맨식으로 감시체제를 만든 게 아닌가 싶긴 했는데, 요런 제도를 또 이용할 수가 있는 거네. 그러네. 어떤 애는 애도 있으니까, 만약에 남편이 애 들고 경찰서 찾아가가지고 그래버려봐. 경찰이 안 도와주겠냐고. 자신의 또 다른 지인에게 도망간 은하 씨를 찾아주면 100만 원 주겠다며 현상금도 걸고. 와, 이거 봐라. 또 다른 피해자 소희 씨. 그는 어쩌다 태 씨의 집에서 아이와 함께 생활했던 걸까? 내 딸인데 엄마가 앞에 있는데도 언니라고 불러요. 그럼 누구를 엄마로 알고 있어요? 태유진 그 돼지년이야. 그럼 그 집에서 나올 때까지 애는 소희 씨가 엄마인 줄 몰랐어요? 네, 지금은 근데 알아요. 태 씨의 집에서 감금과도 같은 생활을 하며 딸에게 엄마가 아닌 언니로 불렸다. 왜 이런 걸 시켰을까? 그 시작은 2019년. 저는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었고요. 태유진이 손님으로 왔어요. 그 새끼가 풍차에 보시면 알잖아요. 고기를 3인분을 처먹더라고요. 밥 2공기 비비고. 그러다가 트름 한 번 하더니 저를 지목해가지고요. 갑자기 고기를 또 구워달래요. 첫인상부터 좀 무서웠어요. 문신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고기 굽다가 긴장하는 바람에 제가 갈비를 태웠거든요. 그러니까 태유진이가 왜 나한테 사과를 안 하냐 손님인데 막 이러면서 고깃집 뒤에 데리고 가서 때렸어요. 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왔어요. 어? 아니, 경찰에 한번 신고하면 끝나는 문제 아니야. 왜 맞고 가만히 있었지? 아는 사이가 아니었던 거야? 이거 봐, 내가 뭐라 그랬어.
피해자의 나이대가 올라간 게 이상할 정도라니까, 대처 방법이. 안 그래요? 그러면 여자애가 25쯤 됐을 때인 것 같은데 맞으면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를 못하고 있는 거야? 25 나이에. 피해자를 뭐라 하고 싶진 않지만 이게 사회적인 문제기도 해서 그래요. 왜? 요즘에 엄마들이 직장 간 자식들한테도 걱정돼서 회사에 전화하잖아. 군대 중대장들이 엄마 아빠한테, 주로 엄마긴 해, 오늘 우리 아들 뭐 먹었는지 점심 식단 사진 보내잖아. 사회가 시민을 대하는 태도를 굉장히 애새끼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애새끼가 되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문제가 있잖아. 한 번 들면 기본적으로 집에 새벽 3, 4시에 들어가야 됐고, 얼마 뒤 다른 지역으로 이직을 한 소희 씨는 남편을 만나 애 낳으면서 태 씨랑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됐다. 근데 전화가 와요, 갑자기 또. 한창 육아로 바쁘고 정신없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되게 낮은 목소리로 야, 잘 지내냐? 이런 돼지 비계 낀 목소리가 들려요. 거기서 일단 겁을 먹었죠. 아기 잘 크고 있냐? 한번 보여줘. 2년 만에 그래서 만났어. 자, 근데 이 돼지가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를 꺼냅니다. 자기랑 남친 사이에 50일 정도 된 아기가 있대요. 남자친구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면은 그 아기 한 번만 보여주면은 억 단위의 돈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대요. 억을 받으면 너한테 반 5천 정도 떼주겠다. 그래서 애를 하루만 빌려가겠다고 해서 줬어? 안 줬구나. 싫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렇지. 근데 언성을 높여가면서 야! 영년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루만 빌려달라는 건데 진짜 왜 그러냐? 또 맞을까봐 어차피 얘가 힘으로 강제로 뺏어갈 수도 충분히 있는 애니까 어쩔 수 없이 하루만, 약속을 하면 또 다를 거라고 생각했나? 애를 줬네. 근데 그게 볼모가 돼가지고 이제 이 여자분도 잡혀 들어가 살게 된 거구나. 그러니까 과정은 알겠는데 이 여자분 뭐 좀 그런 거예요? 경계선이라든가 지능적인 이슈 그런 거야?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 솔직히. 아무리 피해자라도. 카톡 좀 봅시다. 여자분이 지능 문제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당했지? 애 언제 데리고 올 거예요? 남친 부모님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못 오겠다고 해서 하루만 더 데리고 있을게. 페이스톡 걸었는데 안 받아. 그냥 거의 반 미친 사람처럼 살았어요. 애가 없는 시간은. 경찰에 신고는 왜 못 하셨어요? 보복할까봐요. 그리고 애 데리고 잠적할까 싶어서요. 오랜 고민 끝에 시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해 6개월 만에 딸을 집으로 데려왔다. 태 씨와 더 이상 엮이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그때 협박이 시작됐어요. 그 돼지가요, 저희한테 하는 말이 지금 당장 애 데리고 안 들어오면 구청에다가 네가 우리한테 애 유기한 거 신고할 거 협박을 해요. 아니 이거에 당한다고요? 이분 약간 좀 아니 이거에 당할 수가 있는 거야? 거듭된 협박에 남편과 상의도 해가지고 들어갔어? 아니 이 남편은 또 뭐야? 소희 씨 이후 1년이 넘도록 그 집을 벗어날 수 없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하긴 뭐 남편도 그 비위 강한 새끼인데. 아기가 저한테 오면 저 아줌마 저 이모 더러워. 지지야. 세균이야. 가까이 가지 마. 지 얘기하는 거야? 막 밀쳤다 나를. 소희 씨 부부를 아동학대로 신고한다고 협박해서 아이를 엄마로부터 떨어지도록 했다.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소희 씨 딸을 자기 딸인 양 소개하고 다니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자상하고 따뜻하지만 뚱뚱한 엄마의 모습 그 자체였다. 태 씨가. 하지만 진짜 엄마 소희 씨가 집에서 지켜본 가짜 엄마 태 씨의 모습은 뭐 밖에서랑은 당연히 다르죠. 애가 잠을 잘 안 잔다는 이유로 한겨울에 바닷가에 텐트에서 재우거나 차 트렁크에서 재우거나 국을 팔팔 끓는 거 강제로 먹여가지고 애가 입천장에도 물집이 생기고요. 청양고추도 먹였고요. 그래야 정신 차린다고. 자지러지죠, 울고불고. 아주 그냥 씨발 지는 온갖 맛있는 산의 진미는 다 시켜 처먹는 주제에 남들한테는 이렇게 대하는 거야. 살이 괜히 찌는 게 아니에요.
애가 막 울면은 그거 보고 귀엽다고 또 막 깔깔거린대. 애가 이제 볼모로 잡혔으니까 소희 씨는 그전에도 그랬지만 이제는 뭐 조금도 어떻게 대처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다가 점점 이 새끼가 검은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사실 태씨라는 여자는 검은 속내가 아니죠. 누런 속내예요. 그 지방 색깔 때문에. 기름 막 반들반들한 그거 있지. 더러운 색깔. 유사 콧물 색깔. 그런 거. 그런 속내를 드러낸 거야. 아기한테 들어가는 돈도 해결해야 되는데 너 일이라도 해라. 그래서 공장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안 돼. 당장 나가야 될 건 있어. 그래서 결국에 떠밀려서 성매매를 시작한 거다. 지난 2023년 4월부터 협박으로 성매매를 시작해서 뭔 택시기사 마냥 할당금을 또 채워야 돼 매일매일. 그거 안 채우면 이제 다 빚이 돼버리는 거죠. 사람이 없대. 최소희 오늘 돈 10원도 못 범. 이 개 쌍놈의 기질을 봤나. 이 쌍놈의 새끼. 이 새끼는 때려봐야 딜도 안 들어가. 쿠션이 많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대체. 끄실 넣어야 돼. 끄실 넣어야 돼 이런 년은 이거. 와, 개 열받네. 왜 열받는다고 하는지 알겠네. 30만 원은 기본이에요. 눈 뜨면 사람 구하고 사람 구하고. 1년 반 동안 2,000번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요? 하루 할당금을 채우지 못할 때는 어김없이 폭행이 이어졌고, 그 당시에 이제 폭행 당하던 모습을 본 사람이 있어요. 어렵게 만났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그 알은 어렵게 만나지 않아요. 되게 쉽게 만나요. 잘 만나. 최소희 씨 아세요? 우리 가게 일을 잠깐 했다가 나갔나 싶은데 제가 듣기로는 애기를 볼모로 애기를 잡아놓고 강제로 일을 시켰다 그렇게 들었어요. 여기저기에 막 멍이 들어있더라고. 내가 도와준다 하니까 안 된대. 맞아도 아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소희 씨가 태씨 집에 들어올 때 분명 남편 조 씨가 있었잖아. 아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이 남편 조 씨는 대체 뭘 하고 있던 거냐? 너무 멀면은 남편인 조동이가 태워줬어요. 남편인 조동이는 뭐라 말해요? 그렇게 태워다 주면서. 그냥 갔다 오라 그러던데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안 하면 발로 등 찬 적도 있고요. 머리채 끌고 와가지고 저를 던졌어요. 어떻게 만난 거야, 이 남자는? 돼지가 소개해준 거 아닌가? 죽으라고 목 조른 적도 있고,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많았어요, 저는. 남편마저 폭행과 협박에 동참하면서 매일 극단적인 생각을 했었다. 차마 딸을 두고 그런 선택을 할 수 없던 소희 씨는 성매매를 하러 가는 척하면서 몰래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예, 대구 여성인권센터 상담소 힘내. 예, 저도 아는 분이 이런 곳에서 일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곳이냐면은 이제 어떤 주로 성범죄야. 그럼 피해자들이 와서 상담 신청하면은 경찰서에 좀 연계해 준대. 그런 거라고 해서 경찰도 만날 일이 많고 뭐 재판도 보러 갈 일이 생기고 이 피해자를 만난 순간부터 일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 같이 해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 듣고 보고 하니까 이런 데서 일하는 분들이 거의 다 여자예요. 거의 다 여자고 그리고 그분도 체격이 되게 왜소해. 되게 왜소해. 키도 작고.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야. 이게 강력범죄인데 피지컬들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힘내 이런 데서도 진짜 힘나는 분들이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센터에서도 뭐 정부 보조금 같은 거 받아가지고 헬스장 등록하고 무술도 배우고 피지컬적인 어떤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유사시에 막 남자에게서 강제로 분리시키고 막 그런 게 필요하지 않냐는 거야. 너무들 연약해 이런 데서 일하는 분들이. 이분들이 실제로 조사만 하지 현장에서 이렇게 막 대처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물론 출동은 안 하지만 그래도 유사시에 미친 새끼들 막 덤비면 어떡할 거야. 처음 만났을 때는 추웠는데 옷을 상당히 얇게 입고 있었다. 이분들도 얇게 입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피해자들도 이분들이 좀 이렇게 듬직한 이미지를 그래도 줘야 사람들이 믿고 상담하러 가고 막 그럴 거 아니야. 도움을 요청하고. 의사들이 하얀 옷 입듯이 굳이 돈 많지만 라식 수술 안 하고 안경 쓰는 것처럼 보여주는 이미지, 그 착장 인지 효과 이런 걸 줘야 되는데 이게 뭐야 피글렛 티셔츠 입고 있잖아. 믿음직하냐고 솔직히 말해서. 예? 이거 봐봐요 이거 돛담배 띄워놓고 있고 티셔츠에다가. 듬직하게 이미지를 좀 갖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피해자가 불안한 모습이었다. 그 전에 자해 시도, 자살 시도가 있던 것 같다. 자, 여기서 또 열받는 말을 또 여기서도 하네요. 성매매 없는 세상, 희망, 상상, 행동. 네, 행동이 맨 뒤에 있잖아요. 희망하고 상상만 먼저 해. 행동 맨 나중이야. 누가 의지하고 싶냐고. 행동이 맨 앞으로 와야죠. 안 그래요? 그리고 성매매 없는 세상이 이게 불법 성매매가 문제가 되는 거지 성매매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자본주의 시장에서 다 큰 성인들끼리 합의하에 하겠다는데 왜 문제냐고요. 예? 강제적인 것들은 문제 삼을 수 있지만 강제적인 상황이라면 이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거야. 강제는 다 불법이니까. 예? 이런 모순된 행동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피글렛의 돛담배니까 피해자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겠냐고 이래가지고 아무 의미도 없는 삼각지붕에다가 상투적인 벽돌집 그려놓고 현수막에다가 그래놓고 인권센터야. 뭐하냐고. 응? 상식적으로 뭐하냐고 지금 이거. 이게 뭐가 되겠냐고. 열받는 거야. 온갖 좋은 착한 척은 다 보여주고 싶은데 실질적인 어떤 기능이 가능하고 있냐고요. 궁금하다고요. 물론 이렇게 해서 뭔가를 알게 되고 알릴 수 있는 건 좋겠지만 예? 이게 진짜 막 이렇게 뚜렷하게 막 드라마틱한 어떤 그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진짜 가능해요? 나 이거 묻고 싶어 이런 데다가 한번. 조건 만남하다가 임신이 됐다. 거기에 대한 수술이 필요한데 내가 돈을 벌려고 하면 이 일을 해야 된다면서 채팅앱에서 상대를 찾고 있었다. 소희 씨가 성매수남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 이게 웃긴 게 또, 솔직히 말하는 게 그 알도 좀 약간 이상해요. 이게 작가들이 다 여자라서 그러는 건가? 이게 성매수남인 건 알겠는데 여기 나오는 이 최소희 이 여자는 피해자니까 빼고 보통의 표현이 이렇다면은 저기 어디 청량리나 그런 데서 용줄골 이런 데서 일하는 자발적으로 가서 돈 버는 오피녀 뭐 이런 사람들은 성매도녀라고 할 거야? 나 막 할래. 솔직히 그 태씨 그 돼지년 때문에 열받는 입장에서는 다 할래. 성매도녀라고 부르냐고요, 어디서. 안 그래요. 남자만 성매수남이야. 파는 여자는 언급도 안 해. 매매가 팔매, 살매라서 성매매를 금지하면은 사고 파는 양쪽이 다 죄가 되는 건데 사는 새끼들만 문제야. 사는 새끼만 언급해. 예? 오히려 파는 새끼들은 나라에서 지원금 줘요. 일자리 알선해주고. 왜 피해자로 봐? 요즘 시대에 지금은 피해자가 된 사건을 보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과반수를 차지하는 저기 뭐 여의도나 뭐 강남 오피녀들이 어디 끌려가서 일하냐고요. 지들이 뭐 여기 보네타 가네타 뭐 이런 거 백 사고 뭐 구찌 샤넬 바르고 싶어갖고 거기 가서 취직한 거 아니야. 근데 걔네 정부 보조금 주면서 일자리 알선을 해줘. 존나 웃기지 않아? 나는 그 알이 그래서 이딴 표현 하지 말아야 돼 할 거면은. 웃기는 짓거리야 웃기는 짓거리. 갑자기 개열받네. 그 새끼들 보조금 줘봐야 다시 돌아가요. 그 캄보디아에 돌아가는 새끼들처럼. 지들이 자발적으로 가는 거란 말이야. 그게 더 좋기 때문에. 근데 왜 성매도녀가 아니냐고. 에휴, 우리 소희 얘기나 들어보자. 애를 지워야 되는데요. 태유진은 애를 못 지우게 하더라고요. 이게 성매매 하다가 임신이 됐나 보다. 맞나? 피가 나오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일을 쉬어야 돼요. 태유진은 그걸 용납을 못해요.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낙태하려고 병원 갔더니 남편 동의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소를 찾아갔고 상담소 관계자들의 끈질긴 설득 끝에 병원에 나타났어요. 그때 저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저 두 명이 왠지 부부 같아 보이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최소희는 별도에 떨어져 있는 타인이고 자 드디어 입을 뗍니다. 진료를 받을 때도 밖에서 두 분은 그냥 이렇게 속닥거리고요. 휴대전화 이렇게 하고 있었지. 최소희가 수술받고 하는 거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얼마 뒤 태유진이 이실직고 했어요. 나 사실 네 남편이랑 사귀어. 거짓말하지 마. 씨발.
남자의 장님이야? 맹인이야, 얘? 아니, 근데 이 만지면 알잖아. 말이 안 된다는 거. 아, 뭐야, 얘. 충격 그 자체였죠. 어떻게 한 집에서 그것도 동생의 남자를, 우리도 충격이고, 왜 뺏었지? 남편 유 씨와 내연남 신 씨까지 한 집에 있던 태 씨. 여기에 소희 씨 남편까지 내연남으로 만들었습니다. 태 씨의 성매매 강요와 믿었던 남편의 배신에 몸과 마음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게 없다. 그런 상황에서 집안에서조차 인간답지 못한 대접을 받았다. 난 근데 이게 지금 그 알이 계속 그 알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는 게 쓸데없이 착한 척 하는 거 알아요? 예를 들어서 최소희 이 여자 여러분 이해 갑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게? 말이 된다고 봐요? 그러면은 의심해 봐야 돼. 이 여자 지능에 문제가 있나? 그러면은 그 알이 언급을 해주지 않으면 얘 욕먹어. 너도 미친년이라 소리 나올만 하잖아. 정신검사라든지 뭐 지능이 좀 경계선에 있다. 이걸 언급을 안 해주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만약에 그렇다면은 일부러 언급 안 하는 거야. 착한 척 하느라. 이거 언급해줘야 돼. 만약에 그런 거면은. 더 욕먹이는 거야, 이게. 제정신인가 싶게 만들잖아, 지금 사람들한테. 그래놓고 욕하면 2차 가해 이지라라는 거야. 대체 우리한테 무슨 평가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알은 그렇다면. 응? 떠드는 대로 들어달라는 거야, 뭐야. 저는 개보다 못한 존재였어요. 밥도 잘 안 줬고요. 어쩌다 밥을 주면 먹다 남은 걸 모아서 주거나 캡사이신 가루를 넣어서 사람이 못 먹을 정도로 쓰게 만들어요. 아이 씨발 돼지년 진짜 죽여버리고 싶네 진짜 이년 이거. 그리고 이게 음식이 남은 것도 수상하지 않습니까? 피지컬이 그런 년이? 음식이 왜 남았지? 그런 거 먹고 속이 너무 안 좋아서 다 토하면 토한 것도 먹으라고 해요. 아까우니까. 제일 작은 방에 화장실도 없는 방에다가 갇혀서 화장실 가고 싶으면은 강아지 배변 패드에다가 싸라고 배변 패드 넣어줬어요. 제일 참기 힘든 고문이 또 있대. 한겨울에도 막 찬물로 씻기고 옷도 한 벌이야. 근데 제일 힘든 건 또 따로 있어요. 잠을 안 재운대, 돈 안 채우면은. 너무 피곤해서 자면 깨워요. 네가 잘 자격이 있냐면서. 제일 많이 못 잔 게 얼마나 못 잤어요? 한 3, 4일이요? 나 근데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내가 이러니까 범죄자가 안 되는 건가?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이 돼지처럼 해요? 오히려 얘들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더 이쁘게 갖고 놔야지 잘 팔리는 거 아닌가? 때려서 멍들게 하고 못 먹여서 삐쩍 꼬라서 피골 상접해 있고 막 푸석푸석한 애 내보내면 누가 만나고 싶냐고 어떤 남자가. 예? 근데 이렇게 다루는 게 난 좀 이해가 안 가 오히려. 이상해 이게. 어느 것 하나 정상인 새끼가 지금 없는데 여기서? 자 드디어 물어봅니다. 드디어. 도망칠 순 없었냐? 애 때문에 뭐 이러지 않을까요? 일이 힘들어서 나갔는데 집을 아무것도 몰라서 휴대전화를 들고 갔거든요. 위치 추적 앱이 깔려 있었어요. 그걸 보고 잡으러 온 거죠. 아니 경찰서 좀 가라. 피해자들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는 모두 태 씨의 남편과 내연남 명의예요. 성매매 일을 나갈 때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다. 만약에 얘네가 경찰에 체포되지 않았더라면 소희 씨는 이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진짜 이해가 안 가. 이게 지금 지능 문제가 아니라면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냥 경찰서 걸어가서 말만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경찰이 거기 어디냐 한번 가보자 하겠죠? 들어가면 끝나는 거라니까? 근데 왜 그거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됐냐는 거야. 이건 지능 문제라고밖에 못 보겠습니다. 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조사받으면서 긴장하거나 반성한다 이런 게 없어요. 웃어가면서 조사를 받는 거예요. 수년간 피해자들에게 수천 회 이상 성매매시켜서 1억이 넘는 돈을 갈취했다. 실질적으로 확인된 게 약 1억 원 정도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 외에는 현금이 대다수예요. 이 성매매만 있는 게 아니야. 피해 금액이. 얘네 또 뭐 대출받게 하고 막 그런가? 그 전에 계속 부모님한테 돈 받았어요. 태유진이 저인 척하고 받고 저 시켜서도 받고
저희 엄마 휴대전화로 대출도 받았고요. 1억 원 정도 돼요. 주범인 태씨와 그의 남편 유씨 5년 전쯤 결혼했고요. 태씨와 알고 지내던 은하씨가 태씨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이때 이 태씨 개돼지는 다른 남자인 신씨랑 내연 관계를 맺고 있었다. 아, 존나 말도 안 돼, 진짜. 존나 말도 안 돼. 남자는 시각적인 동물이에요. 시각에 약해요. 여자분들은 청각에 약하다며. 어? 남자들은 시각에 약하다고. 아닌가? 잘못된 연구 결과인가요? 이거, 이게, 헤비급인데, 얘가 지금 이게. 남편 유 씨에게 신 씨와의 관계를 처음에 숨겼다는 태 씨는 신 씨가 은하 씨의 남친인 것처럼 속여서 자기 집에 들였다는데 이 두 사람에게 혼인 신고를 강요해서 법적 부부가 되게 만들면서도 자신은 내연 관계를 즐겼다. 마지막으로 태 씨 집에 들어오게 된 피해자 소희 씨와 남편 조 씨. 아이를 볼모로 한 협박과 폭행 때문에 소희 씨가 성매매를 나갈 수 없던 상황에서 가해에 동참했다 남편이. 같이 때린 거야? 돼지랑 같이 지 아내를? 휴대전화 없으니까 뭐 어디 알릴 수도 없고 성매매 외에는 외출도 할 수 없다. 감금 생활에 자해까지 시도했다. 이런 소희 씨를 남편 조 씨는 왜 외면한 걸까? 아, 2020년 7월에 태유진이가 임신했으니까 집안일을 좀 도와주면 이게 임신한 건 맞아요. 근데 이 새끼가 그냥 속인 거 아니야. 그냥 지 배떼지 보여주면서 배떼지 보여주면서 임신한 거라고 거짓말 하면은 안 믿을 사람이 어딨어요. 집안일을 좀 도와주면은 용돈 할 수 있는 만큼 준다. 그게 150만 원 준다고 한 건데 두세 달만 해보고 들어온다고 얘기했거든요. 태유진이가 심지어 얘네 집에 막 놀러 가서 밥도 처먹어요. 그치, 그냥 못 나오지. 뭐라도 먹고 나오겠지, 얘가. 걱정과 달리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어, 엄마 눈에는. 근데 2021년부터 한 1년 지나고 나서부터 뭔가 달라져. 일단 딸이 집에 안 와. 그리고 뭐 어떻게 연락만 한 번 되면 돈 얘기만 꺼내. 통화 좀 해보려고 해도 연락도 잘 안 됩니다. 안 받아요, 일단. 그래서 어쩌다 한번 이제 되면 엄마가 물어보지. 딸은 돈 달라고 전화 건 건데 그 틈에 엄마가 물어봐. 은하가 돼지랑 통화하는 건가 봐. 돼지랑. 맞네. 여기 이렇게 손 봐. 우리 딸이 지금 너랑 같이 안 있는 거니? 같이는 지내는데, 같이는 없어요, 지금. 이거 봐. 말투 봐봐. 이 배움도 존나 짧은 티가 나죠? 예? 이거 봐봐. 같이는 지내는데 같이는 없어요가 뭔 소리냐고. 어? 문학적인 척 하고 싶은 거야? 우리는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있고 싶다. 뭐 이지랄 하는 거냐고. 시 쓰냐? 개새끼 진짜. 같이 지내는데 지금은 없어요. 뭐 이렇게 하든가. 뭐야 이게. 무슨 일을 다니냐고요? 청소해요, 청소. 청소한다고?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딸이랑 통화해야 된다. 내가 누군 줄 알고 너한테 돈을 보내냐. 돈 달라고 하나 봐, 이 새끼도 직접. 그럼 태유진이가 어쩔 수 없이 우리 애랑 통화를 시켜준다. 딸의 목소리는 어땠어요? 불안해 보이죠? 딸 목소리 들으니까 뭐 보내긴 보내나 봐. 이게 어떤 계기로 그 돼지한테 꼬여가지고 빠져들어서 못 벗어나는 건지를 아직도 잘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사람이? 신재민한테 돈을 빌려서 은하가 토토를 했대, 자기 딸이.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을 안 갚으니까 신재민이 경찰에 신고한다, 우리 딸을. 은하가 또 무슨 빚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신재민한테 빚을 졌어요. 토토한다고 썼다고 하던데요. 은하 언니가 각서도 썼더라고요. 불법 도박에 빠져서 어떤 남자한테 큰 돈을 빌렸다. 그래서 태씨가 남자랑 남자의 통장과 차용증을 증거로 내밀었다. 이런 걸 또 직접 만들어서 보여주니까 1800이네.
설마 너랑 재민이랑 은하를 뒤에서 압박해서 돈을 갖고 오게 만들고 뭐 이런 건 아니지? 아니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데 정황상은 그렇게 느껴진다고. 그거 저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냥 신고해주세요. 결국 딸을 경찰서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에 또다시 거액을 송금했다. 아빠입니다. 이게 엄마 같은 경우는 자식 걱정이 또 크지만 아빠도 뭐 다른 건 아니지만 방향성이 자존심이 일단 많이 상하고 창피하죠, 가족 보기가. 왜냐면 가장의 무게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있잖아, 이거 봐. 계속 신고한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술집 알바 나간다고 하고 사채 빌린다고 하니까 우리는 불안하잖아요. 태유진이가 밤낮 없이 연락을 하니까 우리가 안 해줄 수도 없어요. 그러면 태씨 이 새끼는 이 채무 관련 서류를 어떻게 만들었냐는 거야. 의심은 가지만 혹시라도 딸에게 해가 갈까봐 걱정돼서 돈을 보냈다니까. 진짜 악랄한 게요. 저희한테 이렇게 돈만 뺏어가는 것도 나쁜 일이지만 돈대로 뺏어가고 애한테는 그런 짓을 시키고 진짜 지옥이었죠. 근데 우리 아이 그렇게 된 거를 알고도 저는 지옥도 아니었어요. 한 1억을 뺏겼네. 그 돈으로 뭐 했을까요? 일단요, 제일 크게 들어간 건 태유진이 카드 값이에요. 그 새끼 배에 살찐 거 봐요. 다 그거예요, 그 돈. 치장하고 금목걸이, 뭐 금반지, 금팔찌, 지갑에 그리고 뭐 구찌, 샤넬, 디올. 아니 개 같은 씹돼지가 된 년이 구찌, 샤넬, 디올 걸치면 뭐가 달라지냐고. 그냥 발 탐욕스러운 욕망의 항아리 되는 거 아니야. 어? 근본적인 걸 바꿔야지. 씨발 그냥 이렇게 살면은 구찌, 샤넬, 디올이 무슨 의미야 너한테? 어? 진짜 개 짜증나네 진짜. 이게 뭐야?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야. 거기에 지갑이나 아니 요즘엔 누가 현찰 들고 다닌다고 지갑이 필요해? 뭔데 이거 핸드폰 지갑이야? 여기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터덜터덜 열리는 거 있잖아. 거기에 또 이제 살쪄갖고 이런 기집애들 또 배 늘어지면 뱃살 거기 벨트 라인 거기에 살이 접혀요. 거기랑 이제 목 뒤에 접히고 그다음에 부유방 늘어져갖고 막 접히고 그럼 그런 데서 쉰내가 나거든. 그러면 8년이 씻어야 되는데 2년은 향수를 발라 거기다가 응? 더럽게. 그다음에 이제 가방 왜 또 뭐 간식 같은 거 담아 다녀야 되니까 가방 그런 거 산다고. 그 다음에 인스타 또 하고 막 차 사고 집 샀구나. 야, 이 새끼 봐, 이거. 심지어 피해자들이 번 돈을 남편에게 받은 용돈이라고 자랑도 했다. 아, 인스타에서 아무도 뭐라 안 했나? 님, 생긴 거 보면 존나 그냥 제주도 똥돼지 같이 생겼는데 어디서 그렇게 돈이 나요? 뭐 그런 얘기 안 물어봤나? 아무도 인스타에서? 아니, 칠레산 돼지 같아요. 뭐 이렇게 안 했나? 남자들은 다 일을 안 하나요? 신재민은 어쩌다 한번 나갔고요. 조동희는 일을 안 해요. 가해 남성 중 유일하게 유씨라는 사람이 일을 했어요. 그가 일하던 배달업체는 뭐라고 답했을까? 딸배야. 유진상이가 빌려간 돈이 지금 300에서 900이고 300 가져가서 186만 원 갚고 300 가져가서 270만 원 갚고 젊은 나이에 빨리 결혼해서 애가 있으니까 이 돈 지출이 많으니까 좀 급해 보여서 좀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죠, 제가. 항상 돈이 없는 줄 알았어요. 애가 아프다, 막 이러니까. 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사실은. 요 사이에 유진상이가 근데 갑자기 또 잠수를 탔어요. 이 X벌 새끼 내가 잡히면 나 찢어 죽일 거예요, 아주 그냥. 함께 사는 내내 일다운 일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남자 새끼들. 그들은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하면서 시간을 보냈을까요? 아니, 돼지 비계살 주물럭거리고 있었던 거 아니야? 방구석에서?
성매매를 시킨 거에 있어서 남자들은 어떤 역할인가요? 차 운전하고요. 아니면 한 번씩 앱이 정지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걔네 휴대전화 빌려가지고 또 사람 구해서 나가고 이랬어요. 이건 뭐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남편인 조동희한테 계속 발에 차였죠. 돈 못 채우고 했다고 그래서 넘어져서 발등이랑 이런 데 까졌어요.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갈 때 운전기사 역할하거나 피해자들이 할당금을 채우지 못할 때는 폭행했다. 그들은 돼지비계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그들은 왜 이렇게 욕망의 항아리의 말에 쩔쩔맸던 걸까? 그러게 그년이 뭐라고? 어? 그냥 뒤에서 와사바리 한번 틀면 자빠져갖고 못 일어날 것 같은 년인데 왜 이렇게 절절매는 거야 진짜? 태유진한테 미쳐서? 태유진을 너무 사랑해서? 남자들이 완전 떠받들어줘요. 일단 태유진이가 기분이 안 좋으면은 집안 분위기가 완전 얼음찬 바닥 굴러다니거든요. 태유진 비위 맞추려고 다 달려들어야 되고 약간 그런 건가 보다. 좀 이해는 안 되지만 약간 좀 삼국지의 이제 동탁 같은 거야, 동탁. 이 생긴 것도 동탁이야, 얘가 지금 이게. 예? 물론 이제 욕망의 항아리지만 그 돈을 어쩌다가 갖게 됐으니까 이제 권력이 되는 거죠, 이 집안에서. 이 새끼도 불태우면 한 일주일 타겠죠? 태유진이 뭐 하자 그러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뭘 해야 되고 돌아가면서 잤죠. 놀러 가서도요. 태유진이가 누구랑 잘지를 골라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현대 사회에 OECD 문맹률 최하위야. 가장 글을 읽고 쓸 줄 많이 아는 나라에서 고등교육까지 의무로 받는 나라에서 무상으로 그런 나라에서 남자애들이 지금 이딴 판단을 한다는 거냐고 지금 이게 말이 되냐고. 어? 얘랑 얼마 주는데 이 남자애들은 인터뷰 없어? 이 새끼들이 제일 나쁜 새끼야. 제일 나쁜 새끼야. 이 돼지야. 내가 생긴 게 그래 넌 워마드 운영진 해야 될 것 같다 이 정도면 그래 너는 괜찮아 해. 이 정도의 왁구베리 갖고 있는 새끼면은 내가 스스로 얼굴이 못생겼으니 나는 돈으로라도 이렇게 남자 만나야 돼. 스스로 자각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남자애들이 그거를 망각시키잖아. 이 남자애들이 더 문제야 지금 이게. 야 이거 뭐 이상하다. 어? 아니 이 태유준이가 이 그 꼬라지에서 콧대 높은 게 난 너무 짜증나요 지금. 너무 열받아. 생각해봐. 그 담배 아까 발가락에 그 봤죠? 담배. 그 지랄 해놓고 콧대 높아가지고 막 양옆에 남자 끼고 자기가 뭐 세상 잘난 년 마냥 하는 게 이게 난 너무 킹 받는다니까? 아니 뭐 집단 최면 상태에 빠진 어떤 그 트랜스 상태 뭐 그런 거야? 이봐 PD님도 지금 얼탱이 없죠? 봐봐. 놀러가서도 태유진이 누구랑 잘지 골라요. 고른다고요? 네. 나 오늘은 조동이랑 잘 거야. 나 오늘은 신재민이랑 자야겠다. 이지랄하면서 옛날에 사극에 나오는 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에 선택된 남자는 참 좋아했어요. 아, 개새끼들 다 얼굴 까세요. 예? 상중이 형, 이거 나 진짜 씨. 상중이 형 이거 얼굴 다 까세요. 이거는 안 돼. 새 남성의 행동이 자발적 결정에 의한 것이라는 분석을 한대요. 이분까지 나와서 그 새끼들의 심리를 분석해야 됩니까?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극한 직업 중 하나예요. 이거 3D 직종이야, 솔직히 말해서. 이 새끼 심리를 뭘 분석을 해. 그냥 부천 BJ 마냥 발가락에 그냥 보햄씨가 끼고 빨고 있는 새끼인데, 기집애가. 뭘 분석을 해, 그냥 병신이지. 근데 이게 섭외가 되면 해야 된단 말이야. 자, 보자. 뭔가 보자고. 태유진이가 명령하고 통제한 건 맞는 것 같은데
가스라이팅 때문에 정신적으로 지배를 당해서라기보다는 그치 그럴 순 없어 사람이. 그녀의 말대로 해야 재미있고 맛있고 맛이라 맛이 있다 이 말인가? 그냥 그날 밤만 눈 한 번 질끈 감고 말자 뭐 이런 거야?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이러니까 이분이 전문가 하는 거죠.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이런 분석을 어떻게든 해내잖아. 이분이 나처럼 뭘 X발 심리예요. 그냥 개 병신 쓰레기 새끼들이지. 이 새끼들 그냥 다 불로 끄실러야 된다니까. 라이터를 줘요 나한테. 지포 라이터로 발끝부터 태워줄 테니까. 이렇게 말을 했으면은 이분이 지금 여기서 유튜브를 했어야죠 나처럼. 그쵸? 근데 그렇게 할 줄 않잖아. 인내심이 있잖아. 꾹꾹 눌러서 말하잖아. 그러니까 전문가인 거야. 나처럼 했어봐. 신림동 반지하 유튜버지. 대학교 나오셨거든. 지난 6월 18일 재판 열렸습니다. 주범 태스는 징역 10년형. 10년 나왔어. 적당해 보이나요? 남편 유씨는 5년, 내연남 신씨 3년, 소희씨 남편 조씨가 7년형. 이렇게 받았네요. 이제 뭐 세부적인 구성요건 따져가지고 매기는 건데 일단 뭐 이 새끼가 주범이고 모든 게 다 이 새끼 대가리에서 나왔잖아. 10년. 3년 성매매 강제로 시키고 돈 뺏고 때리고 굶기고 애 뺏어가고 한 죄가 10년. 아, 이게 합당하다고 할 수 있나? 토치형 같은 거 없냐? 토치형? 토치형 같은 거 있어야 돼요. 한 15초 이 정도 매겨가지고 토치로 이렇게 한 15초만 끄시려는 거야. 그럼 이렇게 노랗게 녹아내릴 거 아니야 살짝. 그럼 다이어트도 시켜주고 대한민국이 정부가 비만 인구도 좀 줄여주고 그럼 성인병 예방도 되고 그 기름 짜가지고 또 어디 쓸 데가 있겠지. 개 같은 년 토치형이 필요합니다. 자 신씨 새끼 봐. 이제 와서 자기도 피해자래. 응? 지랄하지마. 너는 이 새끼 이 태씨 인연 밑에서 가랑뱅이 밑에서 막 핥고 막 지랄했잖아. 그 자체가 죄야 너는. 뭐 최소희 이런 여자들 때리고 막 성매매 강제로 그거 없어도 그 자체가 죄야. 너는 얘를 사랑했어. 얘를 사랑한 게 죄야. 뭘 네가 피해자야. 너 죄인이야 죄인.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야. 알겠어? 뭘 피해자야. 받아먹을 거 다 받아먹어 놓고. 맛있게. 응? 여기에 태씨 남편 유씨의 생각은 어떨까요? 저희가 SBS에서 왔는데요. 저희는 잘 몰라요. 아드님 재판받고 있는 거 몰라요? 네, 저는 잘 몰라요. 이게 봐봐. 애미애비도 문제예요. 이런 새끼들 보면은 진짜. 내 새끼가 만약에 이렇게 했잖아. 나는 미리 애를 낳기 전에 미리 말하는 거야. 만약에 이딴 짓거리 했잖아. 나는 대놓고 방송에 나가서 나는 아침마당 뭐 음악 캠프 아궁이 사건 반장 난 다 나갈 거야. 다 나가서 말할 거야. 이 새끼 내 새끼인데 내 잘못 키웠다. 개새끼다 이거. 다 말할 거야. 부모라면 그렇게 책임져야 돼. 응? 런닝맨 이런 데 다 나갈 거야 나 진짜로. 출발 모닝와이드부터 해가지고. 그래야 돼 부모라면. 이게 부모가 돼갖고 애새끼 사고친 마당에 저는 잘 몰라요가 이게 인간으로서 할 말입니까? 이게 인간으로서? 예?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어요를 해도 그게 맞는 거지. 잘 몰라요가 맞냐고. 잘 몰라요가 이딴 책임감으로 애새끼 키우니까 아들이 얘랑 사귀는 거야. 아들이. 씨발 이게 뭐야. 어휴 열받아 진짜. 나는 뭐 유퀴즈 이런 거 다 나갈 거야. 안 불러주겠지만. 자, 유진상의 앱입니다. 매매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렇지만, 예, 밀양 사투리입니다. 그렇지만, 두세 번 정도 매매, 운전을 해줬답니다. 해줬는데, 성매매를 나간다고 해줬는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고, 없는 죄까지 그렇게
없는 죄를 그렇게 말아넣는 걸 제가 그게 불공평하다고 그래가지고 변호사를 사가지고 변호사를 저희가 사가지고 대응을 했거든요. 자신의 아들이 하지 않은 행동까지 과하게 처벌을 받았다는 유 씨의 애비충. 저도 싫어합니다. 싫어요. 태우진이를 싫어합니다. 우리 아들 인생 망치다시피 했는데 신세를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웃기는 게 저는 순수했고 의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아가씨가 피해자라고 하는 게 같은 밥에 같은 나물인 게 그게 웃기는 거 아닙니까? 아이 그럼 네 애새끼는 뭐 아니야? 같은 밥에 같은 나물에 같은 반찬이겠지. 이게 애비애미들이 문제라니까요. 애새끼 사고 친 거 보면은. 응? 봐봐. 지 새끼만 쏙 빼놓고 피해자까지 묶어버리잖아. 그 돼지랑 욕망성의 항아리랑. 이런 게 어딨어. 차라리 말을 꺼내지 말든가. 웃긴 새끼들이라니까 진짜. 다 같이 생활을 해놓고 일이 안 되고 틀어지니까는 네 태유진이 쪽으로 다 해가지고 책임을 미는 것 같거든요. 책임을 지금 책임을 잇는 사람들이 1심 선고 당시에 범행을 다 시인하고 피해자들에게 각 500만 원을 공탁한 게 유리하게 참작됐다. 500에 합의하는 거야? 아니 3년, 5년, 7년형 받는 새끼들이 500에 공탁한다고 이게 노력한 사정이라고 할 수 있냐? 최소한 만약에 그 남자 새끼 중에 한 명이 3년 나왔잖아 지금. 그럼 걔라고 치자고. 그럼 3년에 대한 어떤 피해량을 줘놓고 그거 피해 회복을 노력한 게 500으로 이게 된다고 보는 건가? 거 너무 디스카운트다. 개새끼들 양심 존나 없어. 응? 소희 씨의 시부모 역시 아들 조 씨가 태 씨에게 철저히 이용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어린 나이냐고, 어린 나이들이냐고, 애냐고, 중고딩이냐고. 지 일에 지가 책임져야 되는 나이란 말이야. 근데 그게 범죄면은, 운전하고 때려때려랑 같이 괴롭히고, 근데 뭘 철저히 이용을 당하냔 말이야. 옆에서 좌의정, 영의정 다 해놓고. 왜 이렇게들 말하지? 나 부모들이 너무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부모들이 자식들 취직하면 회사 팀장한테 전화해요. 우리 애 복사시키지 말라고 할 줄 모르니까. 그리고 급식소에 전화해요. 우리 애 시금치 못 먹으니까 알레르기 있으니까 먹이지 말라고. 그 지랄한단 말이야 부모들이. 그게 이런 거야 이런 거. 아니 왜 애를 그 따위로들 진짜. 너무 짜증만 내서 지성한데 너무 열받는 것들이 좀 많아. 이 지금 편에 다. 조동아리의 엄마. 진짜 얘한테 우리는 죄인이에요. 진짜로. 며느리한테. 애 하나 잘못 키워가지고 그런 일을 겪게 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분은 우리가 가해자인 거고 태우준한테는 우리가 오히려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이 정도 얘기는 해야 돼. 봐봐요. 잘못을 인정하는 할줌마는 카메라 앞에 나오잖아. 근데 우리 애는 잘못 없어요 하는 애비애미들 보면은 다 전화야. 성의도 좆도 없어. 뭐야 이게. 태유진한테 당해서 본인 죄인데 아들한테 덮어 씌웠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갑자기 또 변화구를 줘버리네. 이 아줌마도 문제예요. 태씨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새끼랑 애초에 이 항아리랑 알고 지내던 사이들이 아니야. 애초에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은근히 작업해서 엮어낸 게 아니라고요 지금.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이래버리면은 아니 그러면은 씨발 니네는 대체 왜 여기에 넘어가서 당하고 살았냐. 나 진짜 모르겠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 지금 잘 안 나왔어요 방송에. 이거 일본에서나 볼 법한 병신 같은 사건 중 하나인 것 같아. 이거 이러고 있는 거야? 태양권이야? 이 새끼 천진반이야? 와, 씨발 뚫고 나온다.
와꾸가. 야, 공격적이야, 생긴 게. 뚫고 나와. 아, 이게 뭐냐.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냐, 얘 지금. 조금씩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건 두 사람이 태씨와 동거를 시작하면서였다. 아, 동거를 왜? 며느리와 사이가 많이 안 좋아서 이혼 준비하는 중에 완전히 서류상으로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태우진이를 만나고 있다고. 태우진이랑 쌍둥이까지 가졌다 그랬어요. 믿었겠지, 배를 보고. 아내 소희 씨에게 항아리와의 불륜 관계를 들켰고, 그리고 미쉐린 타이어가 쌍둥이를 임신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다. 조씨 부모의 휴대전화에는 그때의 상황들이 통화 녹음이 다 있다. 그때의 상황과 통화 녹음이 다 있다. 유진이 누나 임신했어. 소희한테 주로 500만 원도 다 빌려보려고 했는데 못 구했단 말이야. 엄마가 좀 빌려줄 수 있어? 이게 또 제 자식 교육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자식도 안 낳은 새끼인데. 근데 마땅히 인간이 인간에게 해야 될 일의 관점으로 보면은 충분한 거예요. 애새끼 나이가 20대 후반이면은 500 정도는 네 힘으로 뼈를 팔던 피를 팔던 네 힘으로 버는 게 맞지. 씨발. 고작 20대 후반에 500 없다고 엄마한테 쪼르르 가서 구걸하는 게 맞냐? 난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어떻게들 키우는 거야, 자식을? 와, 이 정도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이거 또 목소리 내야 돼? 저랑 동이랑 막 이렇고 이런 사이인 건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근데 어떻게 소희가 그걸 알았냐? 그래서 동이 잘 때 휴대폰 몰래 봐서 그 카톡 내용을 자기 폰에 사진을 찍어 갔어요. 이게 상간녀 소송이 진짜 걸리고 나면은 동의는 최대 2천만 원까지도 최소희가 부르는 대로 줘야 되고 저도 최대 1,500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에 넘어가서 뭐 직접 만나보지도 않고 그냥 덥석 돈을 보내주는 거야? 근데 돈 요구가 또 오죠. 심지어 임신한 쌍둥이 중 한 아이가 잘못됐다며 아들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6월이 원래 예정일인데 이게 의사 말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대. 유진이 상태는 어떤데? 유진이 상태는 되게 안 좋아. 최대한 버티고 있는데 살은 또 20kg 빠지고 그랬어. 그럼 아기는 애도 뭐가 안 좋대? 아기가 뱃속에서 원래 잘 놀아야 되는데 놀질 않아서 병원에 있는 거야 지금. 대가리가 왜 이렇게 날아가고 있죠 이쪽으로? 이 새끼 뭐지? 조 씨의 부모님이 아들과 태 씨의 거짓말에 속아 보낸 돈이 5천입니다. 대체 뭔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한 거냐?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조 씨를 만났어요. 부모님께 너 죄송한 거 없냐? 하니까 거짓말하고요. 아들인데 아들답게 행동 못해서 죄송해요. 네가 가장 죄송한 거는 말을 말자. 소희 씨한테 미안한 건 없나요? 제가 중간에 나가자고만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못해서 그게 미안해요. 왜 못 나갔어요? 그 전까지는 뼈 빠지게 일했는데도 마이너스 통장이었는데 청소만 해도 돈이 생기니까 편해서요. 돼지 씻겨준 거야, 얘 지금 이거. 태유진을 좋아했나요? 처음에는 좋아했어요. 이게 가장 큰 죄야.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근데 후반에 갈수록 집에도 없고 남자 셋만 집에 있고 청소하고 남자들은 기계였어요. 빵에 들어가서야 지가 잘못한 걸 알았대. 10년 선고받은 우리 항아리는 이틀 뒤에 바로 대법원에 상고장 냈습니다. 유일하게 상고했어요. 죄책감 없이 피해자들에게 성매매 시키고 그 돈으로 SNS에 거짓된 인생을 게시해온 태씨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지? 이게 비만의 정도가 지금 정신병 수위에 있어. 이게 집에가 지금 이게 정상이라고 볼 수가 없어. 그렇다면 왜 굳이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라는 방법을 강요한 걸까? 수감 중인 태씨를 직접 만나서 입장을 들여보려고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치킨 사준다고 하면 허락했을 텐데 이게 인터뷰 노하우가 부족하시네. 태희 씨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소희 씨는
자신들이 겪은 고통에 비해 형량이 너무 작다고 합니다. 피고인들은 이 형량으로는 나와서 또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요. 더 이상 피해자가 안 생겼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요. 저희 피해자들이 당한 그 이상으로 죗값이라도 제대로 받았으면 해요. 사형이 없는 나라지만 사형이 생겨서 사형 당했으면 좋겠어요. 사형이 있어요. 집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취재가 마무리되어 갈 무렵 뜻밖의 제보가 왔습니다. 지금 피해자가 2명이잖아요? 현재 밝혀진 피해자가? 저도 같은 피해를 봤는데요. 예전에 또 전과가 있나봐. 아니 그러면 야 항아리야. 아니 우리 욕망성 항아리 이 새끼는 더 어릴 때도 한 적이 있다는 거야? 대구 중부경찰서에서 피해자로 들어오라고 했을 때 무서워서 피해자 조사 못 받았거든요. 참고인 조사만 했어요. 아 그럼 피해자가 3명이에요? 네. 추가 피해자 동시에 있던 건가? 추가 피해자가 나타났습니다. 시기상으로 볼 때 욕망의 항아리에게 성매매를 강요당했던 피해자 중 가장 첫 번째 피해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19년도 여름에 시작했거든요. 저는 6, 7개월 하다가 힘들어서요. 유진상이랑 태유진이 잘 때 진짜 죽을 각오하고 나왔어요. 여봐 이렇게 도망가면 할 수 있는 거야. 왜 안 했냐고 최소희. 다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성매매 할당금을 강요받으며 폭행당했다. 자, 도망쳤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계속 연락이 와서 만나자 그랬더니 자기 집에서 하루만 자고 가래요. 아, 이걸 또 갔어? 자, 그럼 이 추가 피해자가 등장했는데 어쨌든 우리 이 돼지의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사건이요 예컨대 이제 막 수사가 시작됐다고 하면은 추가 사건이 여기에 병합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이 사건대로 진행이 종결되는 거고 새로운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은 별도의 사건이 돼서 처벌까지 또 이뤄질 겁니다. 또 한 번 해야 돼 새로운 재판. 유죄 선고 내면 형량이 늘어나냐? 그렇게 봐야죠. 한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모든 걸 잃어버려서 후회한다는 태씨의 반성문. 이 새끼 뭐야? 한순간의 잘못된 행동이 뭔데? 태씨의 반성문과 자필로 쓴 준법 서약서랑 재범 방지 서약서를 재판부에 보냈고 1심 재판부는 태씨의 양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로 그녀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점을 들었다. 우리 1심 재판부는 병신이노? 우리 1심 게이들아 병신이노? 아니 그럼 당연히 반성한다고 하지 내가 낸데 뭐 이러겠어? 빨리 나오고 싶으면 반성한다고 하는 거지. 애 뺏어가고 막 그랬는데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태씨의 약속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 근데 얘가 일단 존재 자체가 피해예요. 왜냐면 이게 살이 쪄가지고 접혀서 쉰내가 존나 나. 냄새가 일단. 그러면 이제 씻으면은 교도소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수도세 많이 나가잖아. 그리고 이제 뭐 그 재소복도 1,000 더 떼야 돼. 품 하나씩 더 이렇게 낭낭하게. 그러면은 그것도 세금이고. 이 새끼 많이 처먹으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럼 식비 나가고. 존재 자체가 피해라니까. 얘 빨리 그냥 연병장에 꺼내놓고 끄실러야 돼요. 수류탄 까가지고 주둥바리에 쳐놓고 터트려야 돼. 아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맹비난 특집인 것 같네. 자 이게 뭐냐면은 테스랑 같은 교도소에 있던 수감자가 테스에게 받은 편지라고. 이 새끼 펜팔했네. 저는 징벌방 끝나고 방이에요. 조사 가서 살이 4kg 빠지고 다이어트 중이에요. 제보자에 따르면 테스는 얼마 전 자신의 방에 새로운 재소자가 들어오자 손톱깎이로 재소자의 머리랑 눈썹을 짧게 잘라버리며 그녀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이 새끼가 살찐 이유가 알 것 같기도 하다. 남을 괴롭히려면은 주로 여자지만 체급이 일단 상대가 안 되잖아요. 웬만한 여자들은 그렇게까지 처먹어서 찌우지 않거든. 그 체급 때문에 보통의 여자들은 어떻게 이게 대화가 성립이 안 돼. 시비가 붙어도. 그걸 믿고 괴롭히면서 좀 사는 년인 것 같다. 좀 정신머리가 좀 병신이네요, 이게. 얘가 좀 이제 조금 그래도 통통한 스타일 정도였다면은 길거리에서 술 처먹고 싸움 많이 하면서 맞은 적도 많았을 텐데 체급을 키워버리니까 여자애들이 상대를 못하지 자기를.
좀 그걸로 힘의 논리를 알아냈던 것 같다. 아무튼 이렇게 괴롭혀갖고 징벌방 갔대요. 그리고 같은 방 쓰는 재소자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해서 여기 왔는지 말하면서 자기가 공범들이랑 같이 했는데 자기만 10년을 선고받아서 억울해했대. 변호사 비용 많이 들어서 영치금이 없다며 방한 사람들에게도 돈을 요구했습니다. 태씨는 정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걸까? 곧이어 열리는 상고심에서 태씨는 어떤 말을 더 하고 싶은 걸까? 교도소에서조차 괴롭힐 사람을 찾고 있다는 태씨다. 이 새끼 재판 어디서 봤냐? 어? 제가 게을러서 이렇게 막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새끼 재판 받을 때 법원 앞에 있다가 야 이 씨발돼지년아 이 개돼지년 뭐 이렇게 한번 하고 싶거든. 왜 그랬어요? 대답! 아니야 이건 임팩트가 없어. 야 이 씨발 개돼지년아 이거 박아줘야 돼. 되게 이런 새끼가 존재할 수 있지. 때릴 수도 없고 이 새끼 때려도 안 아파 이게. 그 마인부가 맞았을 때 여기는 움푹 들어가고 말잖아요. 힘주면 이게 볼롱땅 튀어나오고 이게 딜이 전혀 안 박힌다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어려운 거야 이 새끼랑 싸우기가. 모욕죄 된다고? 야 아니 이 정도 모욕죄는 솔직히 훈장 아닙니까? 아니 봐봐요. 제가 욕을 하는데 상대방이 이 새끼야 지금 이 새끼 어? 내가 욕을 이 새끼한테 한다고 지금. 근데 이 새끼가 나를 고소한다 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아니 걱정이 왜 되냐고요 이 새끼한테 쌍욕 박는 게. 족담하는 새끼한테 내가 지금. 그만 얘기할게요. 예, 제가 입이 너무 거칠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그알 리뷰 시간이에요. 근데 너무 이게 왜 사람들이 처음에 열받는다고 하는지 알 것 같네. 이런 개 병신 핫하치 인생 새끼들이 씹을 거 겸손하게 할 줄 모르는 게 난 너무 열받는 것 같습니다. 아 더러워 진짜. 맹비난 특집이 된 것 같아. 또 듣는 분들이 또 너무 이렇게 또 험한 얘기를 들으면 또 정서에 안 좋기 때문에 사실 밤새 욕해도 안 끝날 것 같은데 열받아서 욕한다기보다 저는 병신 같아서 욕을 하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만하겠습니다. 오늘 1451회 봤고요. 여왕벌과 여왕벌도 아니야. 개돼지 동탁과 버러지들. 대구 감금 성매매 사건의 진실 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욕 덜 할 수 있는 사건 한번 좀 선별해서 오도록 할게요.